오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에 대구 경북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종호 의원 연결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배경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입니다. 네. 혹시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 이제 공동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김해 신공항 검증위 발표 사전에 얘기 들으신 게 있으셨어요? 언론에 이래저래 보도된 걸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결과가 일단 나올 것이다라고 그쪽에 검증위 쪽에서 얘기를 직접 들으신 건 아니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계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죠.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우울경 검증단장을 그 전에 쭉 1년여 맡아서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독립실 검증위원회가 다 살펴본 것이거든요. 근데 불과 4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지금 어느 쪽 공항을 건설하는 게 좋은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해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항, 그러니까 신공항 만드는 것, 이게 이제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것도 점수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떤 평가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4년 전에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이 ADPI가 한 것은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결론 내려놓고 위량은 덜러리 가덕도는 안 되도록 평가 기준이나 평가 점수를 이어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이미 앞서 불경 검증단이나 독립실 검증위원회가 2중 3중으로 과학적 검증을 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4년 전 결정은 오히려 정치적 결정이었고 지금이 객관적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정한 근거, 지금 안전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검증위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안전 분과에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장애물 제거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아다시피 김해공항은 한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악 장애물이 많습니다. 네. 충돌 위험 때문에 신설 활주로는 부산 방향은 아예 이착륙을 포기한 반쪽짜리예요. 김해공항도 착륙 시에 장애물 절취를 해야 되는 산이 5개, 2,200만 입방미터가 되거든요. 네. 당연히 공항시설법상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거를 방치하도록 결정합니다.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인데요. 네. 그래도 이걸 존치하려면 사전에 부산시장과 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국토부는 이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마도 협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부산시장이 당연히 제거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장애물 절취하려면 상당한 공사비 대략 7천억 정도 든다고 봅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검증위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까 네. 이게 법령 위반의 소지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 문제는
비행 절차 수립도 불안전해서 네. 재설계가 필요하다. 즉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패 접근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행기가 내리다가 돌발 상황이 생겨서 다시 이륙하는 폭행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축적 지도에 따라서 원래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공항 동쪽에 있는 금정산이나 남쪽의 성악산에 충돌 위험이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토부가 부랴부랴 축적 지도를 바꿉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미준수다. 이렇게 먼저 문과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외에도 조류 충돌이나 활주로 이탈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안전 문제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공항 건설의 1차적인 필수 조건인데 이게 지금 흔들린 것이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두 가지 이제 그 골자인 것 같은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절차상 흥결. 근데 안전에 관한 부분부터 좀 여쭤보자면요. 밀양 같은 경우에도 산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가덕도도 바다를 메워야 하고 뭐 안개라든가 좀 바다에 지는 공항도 여전히 뭐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김해신공항 안전성 문제만 이렇게 부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밀양은 뭐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네, 뭐 백지화되긴 했습니다만. 가덕도는 한 면이 바다입니다. 또 한쪽도 그거를 절취해서 바다를 매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습니다. 고정 장애물. 네. 그래서 안전하지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안개나 뭐 이런 거는요. 오히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더 안개일 수가 많아요. 바다보다. 바다는 쭉 통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다 안개가 해무가 거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안전상의 문제가 그렇게 대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을 절취해야 하는 문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부산시에서는 사실 그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 자체가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이렇게 절차상 흥결을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논의가 많았던 그 신공항 문제를 다시 백지화하는 게 맞느냐. 다시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항시설법상 항공기가 진입하는 표면보다 활주로로 진입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 표면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있는데 이것보다 높은 장애물이 있으면 충돌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법적인 의무고 공항 건설의 필수적인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존치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라도 사전에 지자체장과 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단순히 절차를 그걸 안 지켰다는 게 아니고 원칙을 어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그런 소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의실 검증위원회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보다 명백하게 해준 것이죠. 국토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책 사업에 관한 어떤 신뢰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4년 전에 4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지역 간의 갈등도 심했는데 겨우 그래도 4년 전에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다시 백지화하면 국책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신뢰성을 훼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결정된 국책 사업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거 감수하고 그대로 가야 됩니까? 오히려 잘못된 국책 사업을 바로 잡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책무 아닙니까? 이번 사안도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그런 결정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국가의 본분으로 있겠습니까? 네. 저희 청취자 6616님께서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국책사업은 선거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김해신공항 백지화 또 뭐 지금 가덕도 신공항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뭐 이른바 뭐 띄우기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이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 잡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불경 검증단은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기 전부터 활동을 했고 누구도 보궐선거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뭐 백지화시켰다 이런 비판은 우선 선후가 맞지 않고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어떤 선거도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표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해 신공항 백지화 혹은 가덕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잘잘못했는지. 그런데 부울경 지역에서는 적어도 여야가 모두 기존에 잘못된 이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를 수용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찬성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선거에 어떤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지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네. 그 부분도요. 지역 갈등 사실 확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대구 통합 신공항 경북 의성 지역에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네. 이 통합 신공항은 길이가 3,500m고 활주로가 2개입니다. 총 사업비도 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통합 신공항이 언제 결정했냐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 결정이 16년도에 됐는데요. 네. 딱 1개월 뒤에 그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아무런 사전의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그야말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걸 추진했습니다. 당초 관문공항, 영남권 관문공항 하나였죠. 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이 먼저 5개 시도지사 합의를 깼어요. 이제 와서 부울경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한다. 이게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먼저 어겼어요. 대구 경북이.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 반발할 만한 근거가 없다. 지금 9조 원 말씀하셨지만 설득력도 없어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는 게 한 10조 원 좀 남짓 돈이 들어갈 것이다.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10조 원이라 그러는가요? 지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2016년 지금요. 네. 지금 가덕 신공항의 경우는 16년도 ABPI가 결정할 때 7조 4천억. 지금 부산시에서 수정안을 낸 게 7조 5천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해 신공항 안은 당초 결정할 때 1등으로 했는데 그거 싸다고 한 거거든요. 4조 1,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네. 이번 계획에 제출된 총 사업비는 6조 9,900억,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장애물 절취해야 되고 네. 뭐 서편 유도로 만들어야 되고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8조가 넘죠. 이거는 오히려 지금 경제성을 따지자고 보면 김해신공항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가덕신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이 뭐 10조다 11조다 늘리는 거는 ADPI가 했을 때 일부러 가덕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공법, 네. 더 많이 바다를 매립하고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산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네네. 그거를 그때 국토부 주장, 그거를 근거로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주장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 0707님께서 올바른 판단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 김해공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음이 최악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민주당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특별법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단계는 이제 김해 신공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한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백지화를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오늘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정부도 네. 그걸 수용을 했고 국토부도 그것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령 광역단체와 국토부가 합의해서 총리실에 검증을 의뢰했기 때문에 네. 야, 뭐 그렇게 뭐 되어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대안은 지금까지 6차례 검토가 쭉 있어 왔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은 오히려 장애물 때문에 혹은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지금은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 관문 역할을 하려면. 네. 또 24시간 심야 운행이 가능해야 되고 장애물 없어서 안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밀항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김해 알겠습니다. 신공항도 안 되고요. 네. 그런데 가덕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죠. 네.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건센로지스의 파라다이스 시티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충청도와 경북 일부 지방에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오후에 중서부와 전라도 지방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 저녁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중부와 전라도 지방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도, 제주도 지방에는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지방 아침 기온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